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에서 868명, 카나가와 385명, 사이타마 256명, 치바 339명, 오사카 346명, 아이치 164명, 효고 161명, 후쿠오카 15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5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8만 3,95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8만 4,67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에서 18명, 도쿄에서 17명, 효고, 치바, 오사카에서 각각 10명, 아이치에서 6명 등 총 9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5,59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61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7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6만 1,015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6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86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3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3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12명으로 전체의 약 36%, 40대에서 50대는 총 231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59명, 직장 내 감염이 26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1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147명, 입원 환자는 15명 증가한 2,90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98,439명, 누적 사망자 수는 86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에서는 이날 868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コロナとの戦いというのはまさしくこの若者の皆さんが鍵を握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し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140명이었습니다. 긴급사태로부터 3주, 이날 코이케 지사는 젊은 세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こういう時に追い出しコンパとかですね、卒業のお祝いとかですね、高校生大学生それぞれ人生の節目でこうわーってやりたいところでしょうが、どうぞここはこらえていただいてみんなで感染を抑えることによって楽しみを後に置いておくということに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んです。 또 기업에는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今回半日時間単位のテレワークとローテーション勤務の組み合わせ、これ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で、新たにこれをですね、テレハーフと名付けることといたします。昔半ドンと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もうそういう世代の方も減ってまいりました。半日もしくは時間単位のテレハーフの取り組みを広げることで、より多くの従業員の方のテレワーク利用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코이케 지사는 이로 인해 출근율의 70% 삭감을 목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치바현에서는 20대 남성의 사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3일 간이검사인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판명되었으며 그 후 구급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인공심폐장치, 에크모를 사용하였음에도 26일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에게는 명확한 기저질환은 없었으나 비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긴급사태 기간까지 약 일주일, 현재 감염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정부 분과회의 멤버인 일본 의사회의 카마야치 상임이사는 긴급사태 선포 후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 감염 확대가 억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수가 줄고 의료기관의 부담이 줄기까지는 시간차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하므로 지금의 대책을 확실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해제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감염 상황을 평가 분석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될 경우 수도권 1도 사면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날 각 지사는 화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宣言を延長する場合には休業要請など施設の使用制限の在り方を含めたより強い措置を検討せざるを得ず、その場合には国に対して必要な財政措置を求める。 여기에 우려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도쿄의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검체를 조사하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입원한 환자 3명에게서 공원검역 이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되는 타입의 세 종류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보고된 변이종과는 다른 것으로 감염력이 높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다 해외 도항 이력은 없어 시중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체류 이력이 없는 도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영국 변이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새로 확인되어 시중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접종에 예약금이 필요하다라는 의심스러운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코너 규제개혁 담당상이 주의를 호소하였습니다. 自治体を名乗って、ワクチン接種にいくらかかるとかですね、後日返金されるから10万円を接種用に振り込めみたいな、電話があったと、ワクチン接種のためにお金を求めることはありません。 또 코너 담당상은 지자체에서 백신 접종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향후 같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하며 백신 접종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해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27일 카와사키시에서 진행된 전국 최초의 집단접종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문진의 시간이 걸린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사의 수를 어떻게 할지 등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도 공유해서 접종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8일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관방장관이 국고에서 지출하는 관방기밀비에 대해 스가내각 출범 후 4개월 반 만에 사용한 금액은 5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관방장관이 영수증 없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정책적 판단으로 사용하는 정책 추진비는 3억 6천만 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하루에 약 280만 엔을 영수증 없이 지출한 셈이 됩니다. 이에 카토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관방장관의 판단과 책임하에 엄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장래의 용처를 밝힐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계자와의 신뢰를 잃게 되며 정책에 관한 사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보겠습니다. 관계자와의 신뢰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국민에 대한 세금 사용의 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문으로 지출처나 목적도 포함하여 기록을 남기고 30년, 50년 후라도 좋으니 꼭 공개해야 한다. 4개월 반 만에 5억엔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도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그 돈이면 5,000명에게 10만엔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무슨 정책을 위해 세금을 5억엔씩이나 사용했나? 아무 정책도 하고 있지 않잖아. 애초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국회의원들이여 적당히 좀 하자. 관계자와의 신뢰를 지키려다 국민은 정부의 신뢰가 떨어져 차민 공명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였나. 코로나는 사람간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카토씨. 학력은 좋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듯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를 찾는 구직자 1명에 대해 기업에서 몇 명의 구인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12월의 유효구인 배율은 1.06배로 전월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공공직업 안정소에 있는 기업의 유효구인 수는 209만 5,2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7만 928명, 비율로는 21.4%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난해 12월 나온 기업의 신규 구인은 72만 2,18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 5,532명, 비율로는 18.6%로 1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구인의 감소를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31.4%, 생활 관련 서비스 오락업은 30.8%, 도소매업은 28.3%, 정보통신업은 26.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자리를 찾기 위한 하루워크의 등록 신청은 지난달 30만 1,488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대하여 구직활동을 피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년간 평균 유효구인 배율은 1.18배로 전년도보다 0.42포인트 하락하며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1년간 0.59포인트 감소한 1975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감염이 다시 확대하고 이를 찾는 사람도 줄어 유효구인 배율은 보합세를 보였다. 구인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며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도 염려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의 장래의 불투명감이 강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일본 기업 중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사상 최저가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는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트로가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2272개사에서 회답을 얻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해외 사업에 마이너스의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4%로 올해 해외 매출 감소폭은 평균 38%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장래의 경제가 불투명한 가운데 향후 3년 정도의 해외 사업 방침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은 43%에 그쳤으며 현지 질문 형식이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약 40%의 기업이 해외 판매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판매처의 재검토가 60%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상담회의 활용이 38%, 해외 인터넷 판매의 활동이 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트로의 담당자는 감염의 수습 전망이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 등을 활용한 해외 진출에 의욕을 보이는 기업을 돕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로 전입한 사람이 전출한 사람보다 많은 이른바 전입 초과 인원은 지난해 1년간 3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출 초과를 기록하며 도쿄 집중 현상의 속도가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성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한 외국인도 포함한 도쿄 인구의 움직임은 지난해 1년간 전입이 전출을 3만 1125명 앞선 전입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전출 초과가 되어 전입 초과의 수는 전년도보다 약 5만 2천 명, 비율로는 60% 이상 감소하며 감소폭은 비교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도쿄의 전입 초과 인원은 2위였던 카나가와현의 약 3배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1,5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대 도시권으로 보면 도쿄,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의 도쿄권은 전입 초과가 전년보다 5만 명 줄었지만 여전히 전입이 전출을 99,243명 앞섰습니다. 한편 아이치, 기우, 미에이 나고야권은 전출 초과가 17,387명, 오사카, 효고, 교토, 나라의 오사카권도 118명 전출 초과가 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의 전출자 절반 이상이 카나가와 및 치바 등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총무성은 통근의 편리성 등으로 도쿄권 내에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